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저의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큰 고비고비를 넘기고 당당하게 일어선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돌아버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말로만 듣던 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버린 인간이 또다시 기사 회생하는 모습까지 본 사연을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예상하셨을 수 있지만 완전히 돌아버렸다가 다시 기사회생에 돌아온 사람은 저희 남편이에요. 제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성실하고 온순해서 저랑 잘 맞을 것 같다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만나서 직접 겪어보니 이 사람은 정말로 예상대로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순한지 때로는 답답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사람이 워낙에 온순한 탓에 저랑 싸울 일도 거의 없었지만 어쩌다가 남편도 속상해 다투게 되더라도 항상 저한테 먼저 와서 사과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꼭 제 잘못으로 싸우게 되더라도 말이죠. 무엇보다 애초에 화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항상 제가 부리는 짜증이나 투정도 잘 받아주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연애 때부터 의지를 많이 했고 항상 제 편, 내 보호자라는 든든함을 강하게 받았기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잘했습니다. 사실 저는 집안일을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정리에는 영 소질이 없는 저는 아무리 치운다고 해도 남편만큼 결과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치우고도 남편은 꼭 한 번씩 다시 치우곤 했는데 그 짜증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짜증을 낸다거나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한 번은 저도 한다고 하는데도 남편이 치워놓은 거 보면 너무 결과물이 달라서 미안한 마음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치운다고 했는데도 또 당신만큼 못했네. 당신 손 두 번 안 가게 나 진짜 열심히 치웠는데. 이 사람이 별걸 다 미안해하네. 이런 건 안 미안해도 돼. 그냥 조금 더 나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리고 당신도 잘해. 잘하는데 그냥 내가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한 번 더 치워보는 거야. 오히려 내가 당신이 치운 거에 한 번 더 손대서 기분 안 나쁠까 했는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거 절대로 안 미워해도 돼.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여자들이 의례 겪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우울해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날에는 꼭 남편이 하는 루틴이 있었죠. 그건 바로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와장창 사들고 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치르는 여자들의 행사 때마다 늘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입으로는 단 걸 엄청 찾았는데요. 저의 이런 정기적인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늘 미리 제 주기를 기억해 두었다가 초콜릿부터 시작해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포함한 선물을 한아름 지어주고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진통제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시집을 안 갈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친정집에도 잘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 집안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꿀리는 집안이었어요. 저는 외동딸로 엄마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제가 7살에 돌아가셨기에 그때부터 엄마가 저만 바라보면서 어렵게 키우셨죠. 근데 그걸 잘 아는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참 잘했어요. 심지어 결혼을 할 때는 남편이 제 친정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던 거 있죠. 장모님, 그동안 혼자서 이 사람 키우느라 많이 힘드셨죠? 장인어른도 없이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젠 제가 우리 장모님 아들도 되어드리고 남편도 되어드리고 또 든든한 사이도 되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의지 많이 하세요. 아셨죠? 정서방 고맙네.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로 든든하네. 우리 딸이 자네한테 시집가게 돼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자네가 있어서 드디어 우리의 인생이 꽃을 피우는 것 같아. 자네가 우리 집 복덩이네, 복덩이. 정말요? 제가 여기 복덩인가요? 우와, 그럼 앞으로 장모님 저에게 잘하셔야겠는데요. 저 복덩이니까 그럼 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장모님 댁에 와서 막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그럽니다. 저 복덩이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도 되죠? 아유,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히 그래도 되지. 언제든지 와, 언제든. 오늘은 뭐 먹고 싶은가? 우리 사이 씨암탉 좀 잡아줄까? 아니요, 장모님. 저는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돼지고기요. 저 삼겹살 사올 테니까 그것 좀 맛있게 구워주세요. 알았네. 얼른 사와. 내가 아주 맛있게 구워줄게. 이렇게 저희 엄마를 웃게 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없을 때도 혼자서 저희 친정에 찾아가 밥도 얻어먹고 반찬도 싸우고 그랬었어요. 정말 서스럼 없이 대해주는 남편이었기에 저희 엄마도 남편을 친아들처럼 여기면서 잘 살았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남편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의 갑작스런 사고였죠. 시부모님은 평생 일만 하시다가 아주 오랜만에 남편과 제가 돈을 들여서 관광을 보내드렸어요. 원래는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늙은이 둘이서 해외를 어떻게 다녀오냐며 국내나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동해 바다를 쭉 돌 수 있는 패키지가 있길래 그 여행을 보내드렸죠.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시어머니는 영영 돌아오실 수 없었고 시아버지 역시 정상적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일정 중에 고속버스가 크게 전복이 되면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거나 큰 중상을 입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한 채 시부모님을 여행 보내드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산산조각난 건 불과 몇 시간 뒤였어요. 한창 저녁을 먹으려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휴대폰으로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거의 혼절하다시피 하며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의식불명이라고? 이 사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 뭐야? 당신 사기꾼이지? 지금 여행 가서 재밌게 놀고 있는 분들을 어디서 감히 들먹거리며 그딴 사기를 쳐? 당신 어디야? 어디냐고? 당장 어딘지 불어. 내가 신고해버릴 거니까. 남편은 엄청나게 흥분을 하면서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너무나 놀랐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 잔뜩 흥분한 남편 대신 전화를 다시 받았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전화를 받자마자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냥 충격받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가 온 곳은 시부모님이 실려간 병원이었고 저는 남편을 일으켜 세워 병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남편은 가는 내내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을 했고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현실을 부정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시부모님의 상황은 전화 온 모습 그대로 병원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아들 왔어요. 저 왔다고요.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왜 여기에서 이러고 계세요? 왜요? 여기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면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집에 안 오시고 여기 누워 계세요? 왜요? 제발 눈 좀 떠요, 어머니. 나 좀 보라고요. 남편은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대로 돌아가신 채로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은 끝없는 슬픔에 잠기는 듯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원 직원이 말리면서
겨우 진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동안에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남편과 저는 큰 비극적인 상황을 보내야만 했죠. 뒤늦게 달려온 시누이 역시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저는 왜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은 다시 돌이켜지지 않았고 끝내 시어머니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때 시아버지는 의식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기에 시어머니의 장례를 같이 치르지도 못했어요. 그로 인해 또 하나의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장례가 다 끝난 이후에 일어나셨습니다. 거의 일주일 넘게 의식이 없다 시아버지마저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야 하는 건가 수 없는 눈물로 지새우고 있던 참이었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영 안 깨어날 것 같던 시아버지가 정말 기적처럼 일어나셨죠. 하지만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 우리는 시아버지로 인해 엉엉 울어야 했습니다. 종식아, 네 엄마 어디 갔냐? 네 엄마 어디 있어?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돼. 나 혼자 살았다고? 나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이건. 살아도 네 엄마가 살아야지. 깨어났어도 네 엄마가 깨어났어야지. 왜 내가 산 거야 왜?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보내주고 해용도 제대로 못 해주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정말로 말도 안 돼. 아버지 진정하세요. 어머니 잘 가셨어요. 그래도 장례 조용하게 잘 치러드렸어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어머니도 다 아시고 이해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하세요 아버지. 깨어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흥분하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아버지. 시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오열을 하시며 큰 슬픔에 잠기셨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시는지 옆에서 보는 저희가 더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내 또 다른 고통에 허덕여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에게도 그의 직접적인 인생에 큰 비극이 찾아왔고 그건 바로 시아버지가 하반신 마비가 된 채로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스스로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시아버지는 거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또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차라리 나도 네 엄마 따라갈 걸. 내 마누라 따라갈 걸. 이렇게 살아선 산 것도 아니다. 산 것도 아니란 말이다. 아들아, 제발 나 좀 그냥 죽여다오. 나 이대로 못 살아. 이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 아버님 진정하세요. 제가 아버님 발이 되어드릴게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버님. 됐다. 내가 다 늙어서 왜 너희들한테 피해를 주고 왜 살아야 하는 거냐 대체. 왜? 괴롭다. 너무 괴로워. 살고 싶지가 않아. 이건 사는 것도 아니야.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대체? 아버지만큼이나 저도 힘들어요. 우리도 똑같이 괴롭다고요. 아버지 이렇게 되신 거 우리라고 편하겠어요? 그러니 제발 우릴 봐서라도 제발 좀 진정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 모십니다. 두 발이 되든 두 팔이 되든 아니면 아버지 몸뚱아리가 되든 제가 다 되어드릴 테니까 제발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발요. 결국 남편은 괴로워하는 시아버지 앞에서 주저앉은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남편을 부여잡고 한참을 펑펑 우셨죠. 우리 가족 모두에게 다 고통의 시간이었고 견디기 힘든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남편의 큰 노력 끝에 시아버지는 그나마 진정을 하고 일어나신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전보다 웃음도 많이 잃으셨고
여전히 두 다리를 쓰지 못한 채로 생활하시는 것에 대해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 보면서 웃으셨고 저와 남편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웃어주시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시아버지가 언젠가는 예전처럼 밝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너무 큰 바람이자 헛된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버티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시아버지는 3년 만에 끝내는 우리에게, 아니, 제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셨거든요. 어느 정도 시아버지 혼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서 생활할 수 있을 때쯤 저와 남편은 애들을 데리고 잠깐 바람을 쐬고 왔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동안 자기 때문에 너무 고생 많았다면서 반나절 정도는 괜찮으니까 바람을 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키진 않았지만 그것마저 안 가면 시아버지 본인이 우리에게 너무 큰 짐덩이가 된 기분이 들 것 같다며 꼭 다녀오라고 하시기에 정말 거의 하루도 안 돼서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큰 충격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올리는 사연이라 자세한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시아버지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로 이미 집 안에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유서가 한 장 써져 있었죠. 처음에는 그 유서를 발견하기도 전에 남편과 저는 놀라서 119에 신고를 했고 이미 시아버지는 손 쓸 수도 없는 상태였기에 그대로 어머니 곁으로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겨우 시아버지를 봐서 참고 있었던 그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는지 이때부터 남편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하기 시작했죠.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이 나랑 무슨 원수를 졌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왜?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왜? 다 부셔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라고. 다 필요 없어. 나도 따라갈래. 나도 아버지 따라갈 거야. 여보, 왜 이래? 정신 차려. 애들은,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당신 아버지 잃은 슬픔에 우리 애들도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 거야? 어? 그럴 거냐고. 당신이야말로 진정해. 아버님이 선택하신 일이야. 우리도 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지.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도 힘들었는데, 나도 괴로웠는데,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데. 다 싫어. 다 끔찍하다고. 이제 그 누구도 보고 싶지도 않아. 남편은 울면서 뛰쳐나갔고 시아버지의 장례 동안에도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로지 시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서만 손에 붙잡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을 뿐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유서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스스로 시어머니 곁으로 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고통이 너무 컸는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먼저 남편은 매일을 술에 쩔어서 살았어요. 술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일매일을 술에 살았죠.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이 그렇게 하다가 조금 뒤면 돌아오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너무 큰 착각이었어요. 남편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데다 집에 들어와서도 또 술을 마시는 게 몇 달 지속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다가 이러다가는 남편의 건강마저 해칠 것 같아 크게 한번 말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남편에게서 처음 보는 반응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보, 또 술이야? 이제 그만 마셔. 그러다 당신 건강 해친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워할 건데. 애들이 당신만 보면 술 냄새 난다. 그러고 술 취한 당신 보면서 무섭대. 왜 이러는 거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해. 제발. 뭐? 그만해? 야,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냐? 뭐? 그만해? 네가 뭔데 그만하라 말아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 니네 엄만 살아있다 이거냐? 네 엄만 살아있어서 고작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이러는 내가 우습지? 어? 뭐라고? 여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왜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여? 웃기지 마. 맞잖아. 내 말이 뭐 틀렸어? 어? 틀렸냐고. 이야, 이제 보니까 우리 부모님 무지하게 불쌍하네. 이딴 걸 며느리라고 두고 사셨으니 참나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야, 너 어디 가서 내 마누라라고 하고 다니지도 마라. 너 꼬라지 보면 나 진짜 열받아서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남편은 급기야 제게 욕까지 하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공포감까지 느껴야 했죠. 저는 그날 너무나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자야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남편의 이런 변한 모습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급기야 나중에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2, 3일을 내리 집에 안 들어오길래 전화를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설설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했죠. 뭐야, 당신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집에를 안 들어와? 그것도 말도 없이. 전화도 안 받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아예 우리는 등한시하기로 한 거야? 대체 언제까지 방황할 건데? 아, 이 여편네가 또 잔소리하네. 내가 이러니까 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당신 면상 보기 싫어서. 에이, 진짜. 괜히 들어왔어, 이놈의 집구석. 됐다. 내가 나간다. 내가 나가.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더니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황당했어요. 저는 그날은 정말이지 너무나 화가 나 처음으로 남편과 이혼을 생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거기까지도 제가 좀 참아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무렵이었기에 남편의 방황이 마냥 화가 나기보단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편이 예민한 저를 받아줬던 거, 홀로 사는 우리 엄마에게 끔찍하게 잘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남편이 좀 방황한다고 해서 이혼하고 떠나버리면 저는 천하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래도 끝까지 남편과의 의리를 지켜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짓을 해도 받아주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잘 참아주다가도 한 번씩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까지도 함부로 한다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는 남편의 상태를 다 알고 나서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평소 남편이 자주 해달라고 하고 맛있게 먹었던 친정엄마표 반찬들을 많이 해다 넣어주셨죠. 근데 남편은 저희 엄마가 반찬을 보내왔을 때 기가 막힌 행동들을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여보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바리바리 보내주셨네. 오늘 저녁은 당신 오랜만에 밥 맛있게 먹겠다. 당신도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으니까 너무 좋네. 아이씨, 짜증나게. 이거 뭐야? 홍어 무침이야? 으악, 냄새 난다. 저리 치워. 뭐?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평소에 엄마 집에만 가면 삭힌 홍어 양념해서 먹는 거 좋아했으면서 왜 이래 갑자기?
아, 그거야. 내가 땡길 때나 얘기지. 내가 뭐 지금 해달라고 했어? 아니잖아. 도대체 장모님은 이딴 건 왜 보내신 거야, 냄새나게. 아유, 밥맛 떨어져. 야, 이거 저리 치워. 왜 장모님은 하지 말라는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거지? 어? 누가 이딴 거 해달래? 그냥 다 짜증나니까 잠자코 있으시라고 해. 급기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세게 나가버렸어요. 당신 미쳤어? 네가 어린애야? 어? 당신이 뭐 7살 나 내기도 아니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투정을 부리는 건데? 그만하면 됐잖아. 정도껏 해야지. 당신한테 가족은 시부모님만 가족이고 우린 가족도 아니야? 우리야말로 당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야. 알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나 이거 못 치워. 아니, 안 치워. 오늘은 내가 집 나가서 안 들어올 거니까 당신 이거 다 치우고 애들 다 보고 알아서 해. 어디 내가 당한 거 톡톡히 당신도 당해보라고. 저는 너무도 열이 받아서 그대로 남편과 애들을 두고는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저한테는 함부로 했어도 그래도 애들한테만큼은 함부로 하지 않고 자상하게 대하려고 했기에 애들을 맡겨놓고 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해서 그날은 엄마까지 속상해할까봐 친정에도 못 가고 제일 친한 친구 부부네 집으로 가서 밤새 술 마시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남편도 제가 집을 나가버리니까 조금 충격을 받았는지 그 이후부터는 좀 괜찮아지는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몇 주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딱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째 되던 날 첫 기일이 찾아왔고 그때 남편은 또다시 시아버지를 잃은 고통이 찾아왔는지 다시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또 술만 연달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정엄마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친정엄마가 다음날 바로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말이라 늦잠을 자는 남편을 위해 손수 해장하라고 된장찌개를 진하게 끓여주셨죠. 근데 그때도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이번에는 저희 엄마가 충격을 받아야만 했어요. 정서방 일어났는가? 얼른 오게. 정서방 해장할 때 꼭 먹는 거 있지? 내가 아주 진하게 끓여놨으니까 얼른 먹고 더 쉬게나. 아, 짜증나게. 장모님, 여긴 또 왜 오셨어요? 누가 이딴 거 해달래요? 아, 왜 부탁하지도 않은 짓을 하세요? 아침부터 제가 장모님 얼굴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저도 사이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제발. 제가 뭐 진짜로 장모님 아들이라도 된 줄 아세요? 저도 장모님 얼굴 보고 껄끄러워하는 대한민국 사위입니다. 사위. 어느 사위가 아침 대바람부터 이런 꼴로 장모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엄마에게 막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찼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제가 따져버렸어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해? 아무리 힘들어도 선은 넘지 말아야지.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자기 장모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도대체 나중에 가서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후회? 내가 후회를 왜 해?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다고? 난 절대로 후회할 일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귀찮고 다 짜증나니까 그냥 제발 내 눈앞에서만 사라져. 제발. 남편은 급기야 이렇게 말을 하더니 안방 안으로 다시 휙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는 꽤나 충격받은 얼굴을 하셨고 저는 그 엄마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정말 점점 더 변해만 갔어요. 또다시 술에 찌들어 사는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급기야는 술에 쩔어서 집에 들어온 날에 남편의 옷을 정리하는데 그 안에서 남편이 여자들과 어울리는 술집에 다녀온 흔적까지 볼 수 있었죠. 거기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죠. 저는 끝내 남편에게 이혼을 말하려고 이야기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이없게도 먼저 선수를 치는 인간이 있었죠. 바로 제 남편 놈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다짜고짜 말을 던지더라고요. 여보, 우리 헤어지자. 이쯤에서 이혼해, 우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우리 관계는 다 끝난 것 같아. 지긋지긋해. 이젠 애들도 귀찮고 당신도 귀찮고 장모님도 귀찮아. 다 싫어. 다 무거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나 이젠 다 떠나서 자유롭게 살래. 그렇게 하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지금 당신이 감히 내 앞에서 이혼을 하자고 해? 그것도 자기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해도 내가 해야지.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해야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앞에서 이혼을 운운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혼에 무슨 자격이 필요한데? 그냥 다 싫어. 다 지긋지긋해.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이젠 꼴도 보기 싫고 집에 오면 애들 우는 꼴 보는 것도 지겨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 거냐고. 애초에 그냥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 이제 보니 당신 아주 질리는 스타일이야. 아주 그냥 딱 질색인 스타일이라고. 조만간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고는 그 뒤로는 저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정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그대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혼을 할 생각이라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집도 제 삶도 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회사 생활은 성실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엉망으로 지냈을지라도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는 듯 하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저한테 직접 말을 한 게 아니라 남편이 퇴근하면서 손에 들고 온 선물과 카드를 보고 알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선물이랑 무슨 카드를 가지고 와서는 식탁 위에 두었길래 뭔가 싶어 궁금해서 봤더니 그 안에 부장으로 승진해 축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로 남편은 나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구나라는 걸 더 확신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더 그 집을 나가기 위해 애들 짐도 정리하고 제 짐도 하나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기로 결정한 걸 친정엄마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안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자기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 사람이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했나 보더라고. 승진 축하 선물로 받은 거 집에 가지고 오면서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이 정도면 이제는 나랑은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겠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나도 더 깔끔하게 마음 정리가 되더라. 나 조만간 애들이랑 짐 싸서 엄마 집으로 들어갈게요. 나 좀 받아줘. 저는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채로 친정엄마한테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으로 들어갈 계획까지 세워서 다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엄마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엄마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다 수긍을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엄마의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고 남편도 퇴근하고서는 집에 돌아와 각자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제가 짐을 싸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집으로 꽃바구니가 하나 배달되었고 그건 남편 앞으로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꽃바구니는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보낸 거였죠. 이게 뭐야? 당신 장모님한테 뭐 쓸데없는 소리 했어? 갑자기 꽃바구니를 왜 보내신 거야? 나 승진한 건 또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그거 알았으면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될 것이지. 장모님한테 얘기할 건 또 뭔데? 참나. 이제 뭐 승진했다고 더 뜯어낼 거 있나 작전 쓰시는 거야 뭐야? 이딴 건 왜 보내셨대? 뭐? 당신 진짜 끝까지 저질이다. 끝까지 쓰레기네. 나한테 말만 안 했지. 당신 승진 선물 받은 거 떡하니 식탁 위에 올려놨잖아. 그걸 어떻게 모르니? 엄마한테 우리 이혼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당신 승진한 것까지 얘기가 나와서 한 거야. 그리고 뭐 뜯어 먹으려고 보낸 게 아니라 축하하려고 보내셨겠지. 마지막으로 보냈나 보네. 그렇게 꼬우면 치우던가. 아니면 내가 받은 걸로 할 테니까 그것까지 꼴 보기 싫으면 건드지 말고 그냥 냅둬. 내가 따로 가지고 갈 거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화가 나서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는 꽃바구니를 치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한참을 보던 거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편지였고 저희 엄마가 남편을 향해 쓴 진심이 담긴 편지였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뭔데 갑자기 저렇게 조용하나 싶어서 봤다가 놀랄만한 광경에 숨까지 죽이게 되었죠.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읽으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헐레벌떡 일어나더니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우리 지금 당장 장모님께 가자. 당장 가야겠어. 뭐? 갑자기 왜 이래?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빨리 가자, 여보. 빨리. 남편은 그 상태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는 급하게 애들을 데리고 저희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행동을 하던 거 있죠. 그건 바로 저희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같이 엄마 집으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엄마가 쓴 편지를 다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 편지를 보면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사위 보게나 정서방, 우리 정서방, 내 예쁜 우리 사위 많이 힘들지? 내가 우리 사위를 더 따뜻하게 보듬어서 했는데 부족한 장모라서 미안하네. 우리 사위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알면서도 내가 더 자네를 돌아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 주게나. 그리고 난 자네를 믿네. 지금은 자네가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지만 언젠간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고 소나무같이 든든한 우리 사이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 그리고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네는 더 굳건한 사람이 되어서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란 걸 알고 있네. 그래서 난 자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셈이야. 내 딸하고 이혼해도 좋아. 대신에 이혼하더라도 자네가 끝까지 내 아들로 남아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더 필요할 그 부모의 사랑을 내가 더 채워주고 싶네. 그러니 나에게 기회를 주겠나? 이젠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사랑한다 내 아들. 그리고 승진 축하하네. 이렇게 절절한 편지를 보면서 남편은 깨달은 게 큰 듯했어요. 그래서 바로 엄마를 찾아와 무릎을 꿇은 거였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장모님께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와이프한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귀찮았어요. 다 싫었어요.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다 저를 떠나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죄송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제대로 모셨어야 했는데 그날 그렇게 제가 아버지를 두고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장모님이나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알어. 다 알어. 아니까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자네 마음을 왜 모르겠나? 나도 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시간이 있는데 나도 참 후회가 많이 되더구만. 우리 부모님도 살아생전 내가 왜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 내 남편한테는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나도 다 거쳤던 마음들이야. 그래서 다 이해하네. 그러니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텐 정말 큰 사람이에요. 정말로 크신 분이었습니다. 산 같은 존재였어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랬던 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제 곁을 떠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방황하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장모님.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는 엉엉 울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저까지도 덩달아 눈물이 났죠. 물론 저희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그간의 시간을 다 속죄를 하는 듯 펑펑 울어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은 채로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진정을 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배꼽 빠지게 웃어야 했어요. 장모님, 그래, 이제 다 울었는가? 네,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배고파요. 밥 해주세요. 뭐라고? 자네 지금 이 상황에도 배가 고파? 아이고야, 진짜 우리 사이 다시 돌아왔네. 다시 돌아왔어. 저희는 남편의 어이없는 한마디에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 호락호락하게 넘어가 주지 않았죠. 당신,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밥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만 사과하면 다야? 나한테 왜 안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나라고.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만 쏙해? 난 편지 안 써줘서 그래? 어? 아니지. 당신은 내가 집에 가서 따로 하려고 했지. 여긴 장모님 앞이잖아. 민망하게 어떻게 그래? 왜? 왜 못하는데? 그렇게 엉엉 우는 건 안 민망했고? 참나. 아니면 나랑 이혼할 생각이라서 사과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여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할 거야. 이혼 못 해. 나 당신 절대로 포기 안 할 거야. 나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당신 남편 할래. 하게 해줘.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대로 나 이혼하면 또다시 개차반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나 사람 만들어줘, 여보. 나 버리지 마. 으이구, 진짜. 왜 그렇게 속을 썩여? 왜 이렇게? 우리도 가족이잖아. 내가 말했지. 후회할 일 하지 말라고.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식했어.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는 여전히 화가 다 안 풀려서 삐진 채로 있었지만 결국에는 화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거든요.
그날 우리는 식사를 한 후에 밥을 먹으면서 술까지 한 잔씩 마시면서 거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동안 남편은 방황을 하면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 하나하나 다 해명을 했죠. 사실 저는 남편이 말도 없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갔던 거 모두가 다 저에게는 큰 상처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건지 해명하라고 하니 남편이 그제서야 오해들을 다 풀어주었어요. 남편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두 분을 모신 납골당 근처로 가서 며칠을 숙박하며 매일을 납골당에 찾아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있던 술집은 승진하기 전에 상사들을 모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 상사가 억지로 거기를 끌려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 가게 된 거였다고 했죠.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서는 딱 술만 접대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성정을 알기에 그 말이 다 사실인 걸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의 상처가 좀 풀리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남편과 다시 화해하고서 잘 지내는 중이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한 번씩 당했던 게 올라오고 괜히 골이 나면 남편을 놀리곤 해요. 저번에는 친정 엄마가 집으로 와서 밥을 차려주셨는데 된장찌개를 끓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물었죠. 뭐야 당신? 이것도 먹기 싫은 거 아니야? 저번에 이거 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 어? 그러게. 자네 이제 내 된장찌개 싫은가? 예? 아이, 진짜 장모님까지 왜 그러세요? 절대로 저 안 싫습니다. 장모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으이구, 앞으로 계속 우리 엄마 된장찌개 얻어먹으려면 잘해라 당신. 그렇게 우리는 또 한바탕 웃을 수 있었답니다. 나중엔 엄마랑 저, 그리고 남편과 우리 애들까지 다 같이 해서 시부모님이 계신 납골당으로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남편은 한참을 울었고 남편을 대신해서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돈, 두 분이서 지금은 손잡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세요. 전 우리 사이랑 제 딸이랑 우리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마음이 여려서 부모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네요. 근데 앞으론 제가 엄마가 되어서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이 늙은이 품이 그래도 아직은 따뜻해서 아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나중에 또다시 볼 때까지 하늘에서 우리 사이 잘 지켜주시고 나랑 우리 딸이랑 손주들까지도 잘 지켜주세요. 우리 사이는 내가 여기서 잘 지키겠습니다. 엄마의 이야기에 남편은 더 하염없이 울었고 나중에는 저희 엄마가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진정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힘든 고비를 넘겨서 다시 이전에 행복했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전으로 돌아가 지금 얼마나 우리한테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난날의 실수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오히려 더 저를 공주님 모시듯 대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엄마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더는 부모님께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의 기사회생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사랑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기 위해선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쭉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며 어떤 고비가 오더라도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해요. 제가 오늘 저의 사연을 들려드린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부디 끝까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랄게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